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책은요, 바로 에리히 프롬의 위대한 명저, 사랑의 기술입니다. 아마 제목만 보면 이거 연애 잘하는 법 알려주는 책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 책은요, 그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는 시대를 초월한 통찰이 담긴 작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사랑이라는 거 대체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내게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빠져버리는 그런 감정일까요? 아니면 마치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고 그림을 배우듯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일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에리히 프롬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에리히 프롬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이 책이 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고전이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1956년입니다. 와, 정말 오래됐죠.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 거의 70년 가까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세상이 이렇게나 많이 변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책을 찾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 책이 사랑에 대한 어떤 달콤한 환상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에리히 프롬은 책의 첫머리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잖아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 인기를 얻는 법,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에리히 프롬은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중요한 건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 즉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기술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아니,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왜 기술이기까지 해야 할까요? 에리히 프롬은 그 답을 우리 인간이 태생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분리라는 상태에서 찾습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거든요.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모두 어머니의 자궁, 즉 완벽하게 하나였던 그 상태에서 분리되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툭 하고 던져진 존재인 거죠.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는 자연과도 분리되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분리된 외로운 하나의 개인이구나. 바로 이 고립감, 이 지독한 외로움이야말로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리히 프롬은 이 분리 상태가 단순히 좀 외롭다, 이런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감, 수치심, 죄책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혼자라는 이 실존적인 감옥,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다른 누군가와 이 세계와 다시 연결되고 합쳐지려는 아주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욕구인 셈이죠. 자, 그럼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이 견딜 수 없는 고독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그동안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왔을까요? 에리히 프롬은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분리 상태를 극복하려는 처절한 시도들의 기록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택했던 대부분의 방법들은 잠시 동안의 위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불완전한 해답에 그치고 맙니다. 에리히 프롬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3가지 길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를 정말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그 3가지 길이 뭐냐면요. 바로 도취적 상태, 집단과의 동조, 그리고 창조적 활동입니다. 아마 듣기만 해도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 번쯤은 기대봤을 법한 방법들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 익숙한 방법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깊은 고독으로 빠뜨리는 불완전한 해답일 뿐일까요?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술이나 약물 혹은 어떤 황홀경 같은 도취적 상태는 아주 강렬하게 나를 잊게 만들고 분리감을 없애주죠.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황홀경이 끝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고립감과 공허함이 밀려오죠. 두 번째, 집단과의 동조.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지만 이건 결국 나의 개성과 색깔을 지워버림으로써 얻는 가짜 합일, 즉 사이비 합일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 같은 창조적 활동. 이건 창조자인 나와 나의 작품을 하나로 만들어주지만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건 결국 임시방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불완전한 시도들을 넘어서 에리 프롬이 제시하는 진짜 배기, 완전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장의 제목, 성숙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에리 프롬은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왼쪽의 미성숙한 사랑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흡수되거나 혹은 반대로 지배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관계예요. 이걸 공서적 합일이라고 부르는데 둘이 하나가 되긴 했지만 결국엔 둘 다 쪼그러들고 마는 그런 병적인 관계죠. 반면에 오른쪽의 성숙한 사랑은 각자의 개성과 온전함을 그대로 지키면서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서도 여정이 둘로 남아있다. 이 역설적인 문장,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의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준다는 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희생이나 포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에리 프롬이 말하는 줌은 내 안에 살아 넘치는 것들, 예를 들면 나의 기쁨, 나의 관심, 나의 이해, 나의 지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건 내 생명력이 넘쳐흐른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활동인 거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에리 프롬은 4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제시합니다. 바로 보호, 책임, 존경, 그리고 지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실천하고 훈련해야 할 능동적인 활동들입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 얽혀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내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이 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첫째, 보호, 케어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내가 어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꽃에 물 주는 걸 잊어버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둘째, 책임, responsibility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 respond 하려는 준비된 자세를 말해요. 그의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셋째, 존경, respect입니다. 여기서 존경은 두려워하거나 우러러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이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식, knowledge입니다. 바로 이 지식이 앞서 말한 존경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예요. 상대방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핵심, 그의 슬픔과 기쁨, 그의 두려움과 불안을 깊이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없다면 진정한 존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지식은 상대에 대한 무한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 관심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4가지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결합될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기술이 아름답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랑이란 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대하는 나의 근본적인 태도, 즉 내 인격 전체의 방향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은 정말 다양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는 형제애, 자녀의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고 그들이 잘 분리될 수 있도록 돕는 모성애, 단 한 사람과의 완전한 결합을 원하는 배타적인 성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랑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되는 건강한 자기애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진리나 정의 같은 최고의 가치를 향한 신에 대한 사랑까지.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세계를 사랑하게 되고 삶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리 프롬의 이 사랑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현대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의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 아시나요?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사람은 신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따뜻한 시선이죠. 그런데 에리히 프롬의 대답은 훨씬 더 냉철하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는 우리가 신의 은총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선택 가능한 낭만이 아니라 분리라는 실존적 고통을 이겨낼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해답이라는 거죠. 이런 통찰은 에리 프롬의 또 다른 대표작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죠. 지식도, 지위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리 프롬은 경고합니다. 사랑은 결코 소유할 수 없다고요. 사랑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그 순간, 사랑은 통제와 집착으로 변질되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뭔가를 가지려는 소유, 해빙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 비잉의 방식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에리히 프롬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요, 달콤한 위로나 낭만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뼈아픈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평생 노력해야 하는 용기이자 기술입니다. 아직도 사랑의 기술을 잃지 않으렸다면 당신의 해야 할 다음 행동은 이 위대한 책 사랑의 기술을 당장 읽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위대한 기술을 연마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더 넓혀줄 유익한 고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